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화요일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정치 토크 시간 돌아왔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열장 정치인, 3더이즘과 4K즘의 창시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잠깐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3더이즘하고 또 뭐라고요? 지금 촌철살인 기절광풍은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더이즘하고 또 뭐? 4K즘. 4K즘. 네. 설명해 주세요. 3더이즘은 네. 더 낮게.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자. 더 열심히 일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구와도 같은. 근데 더 맞습니다. 겸손하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멘트로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겸손한 성격인데, 예. 더 낮게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정청래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서영석, 김용민, 김어준, 주진우, 네. 정봉주, 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까? 사상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4K즘? 4K즘은 네. 매 살을 육회, 통쾌, 상쾌하게 하자. 6회, 3회, 통쾌, 3회밖에 안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4K즘이구나. 예. 박근혜 대통령은 좀 불쾌하다. 불쾌하다. 5회네. 그건 오케입니다. 예. 근데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예. 쾌쾌하다. 예. 그래서 육회입니다. 그건. 예, 말씀드리는 순간, 예, 우리의 호프, 김용민 PD 왔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육축에서 방송하고 내려왔죠. 김어준의 KFC, 정체불명의 그런 네. 프로그램. 정체불명의 해적방송. 예.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출연하는데요. 네. 보통 출연이 아닙니다. 예. 뭐 특별 출연, 네. 특별 출연. 기획 출연, 기획 출연. 번개 출연 이런 게 아니라 예. 삼고 초려 출연. 삼고초려 출연. 예. 누가 삼고초려했습니까? 김총수가 했죠. 김어준 총수가. 일요일 날 예. 저녁을 먹으면서 예. KFC 1회를 보고 나서 예. 참 실망스럽다. 예. 그렇게 의미와 재미도 없이 예.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랬더니 의원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나 그거 국민TV 정치 토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예. 미리 내가 좀 보여줄게. 예. 그리고 외사 판공실, 그다음에 압수구색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예. 출구 전략을 얘기했더니 예. 자기 무릎을 치다가 너무 아프게 쳤대요. 예. 치면서 의원님 비록 저희가 예. 뒤늦게 방송하는 거지만 예. 국민 TV 나갔다가 예. 그 다음 날 예. 수요일 날 9시 벙커에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삼고초려 해라. 예. 3번 부탁해라. 그래서 3번 고개를 숙이면서 삼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절밖에 같은데. 삼고초려 했기 때문에 제가 예. 그러면 내가 삼고초려 출연해 주겠다. 네. 그 의원님이 김어준 총수에게 내가 나가야 된다. 나를 나올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은 네.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예. absolutely. Absolutely. 네. 전적으로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친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친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또 친노가 있고요. 어떤 그런 특정 계파의 어떤 패권 문화에 예. 젖어 있는 세력이 있다면은 이번에 신당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성이나 정신은 개성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들만의 친노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매노 세력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전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세력들끼리 다시 신당에 합류하게 되면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지붕 두 가족, 예. 한 지붕 세 가족 네. 이런 형태로 돼서 계속해서 그런 분란의 예. 불씨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 새로운 정치의 뜻에 동의하는 예. 그런 분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 저는 신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치를 28살부터 예. 제가 부산에서 예. 그 척박한 땅, 그 불모지인 부산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제가 2번 낙선하고 네. 그리고 제가 3번 당선된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달이죠. 조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 너무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부산에서 한 다음에 경상도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출마를 좀 하라 하십시오. 예. 예, 그러고 나서 영남 부산에서 최초의 삼선. 아니, 3선을 하시고 나면 제가 의원이시죠? 공개 토론을 해드릴 의향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19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네. 오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 여쭈고 싶어요? 여쭙고 싶은 게 여쭙다? 예. 난 또 여쭌다고 그러가지고. 물어보고 싶어. 조경태 최저위원은 뭡니까? 최고위원이 아니고 최저위원.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예. 건방 떨지 마라. 건방 떠는 의원이죠. 예. 그리고 예. 최고위원이 아니다. 예. 최저 의원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최저위원이 우리 정청래 의원 멘트였구만. 제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의원님 최저 의원보다 최하 의원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 그랬어요. 맞아. 최하가 더 낫다. 아니 근데 우리 왜냐면 급수는 하급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예. 국어 사전에 이렇게 신조어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예. 조경태스럽다. 예.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네. 매사, 예. 최저, 예. 최하의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예. 조경태스럽다. 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지 경태스럽다 않아요? 이렇게 하지 그냥. 아니 근데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여보세요. 예. 정정해 주세요. 예. 최저 의원. 최저위원. 최하위원. 최저위원. 사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정치 컨설턴트로도 아주 굉장한 명망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런데 지금 조경태 최저위원이 하시는 거는 분명히 뭔가 컨셉을 갖고 설정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정말 문재인 의원 이런 분들 미워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자기 스텝에 꼬여서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럼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크게 다치잖아요. 예. 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무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지. 내가 보기에는 예. 우리 조경태 최저위원의 경우에는 이 부산에서 그 어려운 부산에서 삼선했잖아요. 예. 그게 어깨에 너무 힘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맨날 떨어졌던 부산에서 당선 3번 하는 사람 누구냐 이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밑에 다 문재인이고 뭐고 다 지 밑이야. 이런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현실은 대접을 못 받는다. 현실은 시궁창이거든. 대접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 저 정청래 의원께서는 사실은 조경태 위원이 그 당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없고 완전히 그 배제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안타까워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조경태 최저위원이 그냥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이제 끝내는 회초리를 드셨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예. 제일 먼저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번에는 의총 때 예, 팩트도 중요하지만 예, 의도와 예, 더 중요한 건 태도잖아요. 예.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이 선배 의원들이 다 앉아 있고 네. 이렇게 선배 연로하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잘못을 저지른 초등학생 훈계하듯이 소리도 지르고 네.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정의의 사자잖아요. 예. 듣고 있다가 예, 이건 아니다. 예.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예. 불의의 눈을 감는 거다.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건방 떨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게시판에 예. 경태스럽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하나 누가 올려놨어요. 함익병스럽다. 정말. 그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지금 혹시 새누리당 갈 생각도 갖고 있나요? 제가 일찍이 일가를 했죠. 네. 정신적 새누리당원이다. 가라. 영예 새누리당원? 예. 근데 네.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가겠다고 하는 거는 좀 심한 편인 것 같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없었으면은 네. 안철수 신당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의 그냥 민주당을 짓밟다시피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합당선을 하면서 예. 조금 이상해진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자기 페이스로 몰기 위해서 친노 정북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예. 대충 이제 그렇게 분석은 되죠.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 종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양반 주장은. 아니, 종북은요, 예. 절에 가면 있어요. 종도 있고 북도 있는데, 민주당 어디를 봐도 종하고 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과거 주사파라든지 운동권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위장해서 민주당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있어요. 예. 있는데 정말 나는 그 동의할 수 없는 게 친노와 종북을 이끌어 놓는 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친노들 중에서 종북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합리적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몰라도 무슨 총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일견, 네. 친노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예.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네. 것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어느 거? 뭐? 사실 저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장관했다고 해서 친노냐. 예. 그리고 유달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예. 친노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세력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서가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사람이 김한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분향소에 예. 분향까지 막은 사람도 있었어요. 분양까지. 넌 왔다. 친노가 아니다. 예. 이런 것이 있었던 반면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치게 뭐랄까 이용하는 네. 이런 활로 세력도 있었어요. 활로. 예, 예.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인정을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로를 네. 꼴보기 싫어하는 그 심정. 예. 그건 나도 동의해.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나치게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도 있긴 있었다. 예. 그러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김한길 대표를 갖다 대놓고 욕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활로의 대표가 김한길 아니야. 뭐 김한길 대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것도 당인이라고 또 갑자기 몸을 확 낮추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겨누는 그 화살은 딴 데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굳이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청래의 진보 개혁적 행보를 가장 태클 걸었던 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한때. 한때. 지금은 이제 뭐 정청래 잘한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요. 한때는 친노였다가, 한때는 비노였다가, 한때는 반노였다가, 지금은 또 언론에서 대표적 친노 인사. 저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옛날에 유시민하고 싸울 때는 반노였지. 맞아. 그때 반노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땐 반노였어. 아니야. 반노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재 선진화 방안, 음. 뭐 기자실이 못질하냐, 예. 기자실 통폐합 뭐 나왔을 때, 예, 예, 예. 그때 MBC 100분 토론에서 그거 가지고 토론이 붙었어요. 예. 그때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까지 다 비판적 기사를 쓸 때예요. 그러면 친노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토론에. 예. 아무도 안 나간대. 음. 그래서 결국 양정철 비서관하고 저하고 나갔어요. 친노, 어떤 친노들이 안 나간다고 그래? 아니 다들 몸살이고 안 나간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많이 몰렸죠. 예. 그때도 아니 노무현 대통령 비서 출신 뭐 이런 사람 나가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무도 안 나간대. 그때도 내가 청와대 하청 받고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 말고 나갈 사람이 없다. 예. 그게 2번 연속 나갔는데 예. 그걸 대통령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셨나 봐요. 예.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보수석 시켜가지고 정청래 의원 토론 잘 봤다. 고생했다. 네.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언론에 쓰여지는 것은 대표적 반노 인사 정청래 의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야. 그냥 웃기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들이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지. 그것도 활로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예. 나는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예. 친노, 비노, 반노 말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소수 계파의 수장이 아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친노 비노로 갈라서 이용해 먹는 조중동도 나쁘고, 그리고 진정한 친노도 아니면서 난 친노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넣고자 하는 예.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 말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내려놓자. 이게 저 조경태한테도 그런 게 면모가 비치긴 해. 뭐냐면은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도 친노다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지금 정확하게 하면 친노는 아니죠. 아니 자기 그 어디 인터뷰 보니까 나도 사실은 친노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배노 종박이다. 배노 종박. 노무현을 배신하고 박근혜를 추종한다. 배노 종박 말되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배노 종박인가? 당신은 이라고 친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않고 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구만. 나는 트위터로. 물어봤더니. 아니 근데 조경태 위원은 보니까 노 대통령을 직접 디스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간의 어록을 쭉 봤는데 이른바 친노 인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뭐 노 정말 대통령을 직접 디스는 하지 않고 예. 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디스했지. 의원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님, 네. 있잖아 호철이.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긴급 제안하는데요. 예. 조경태 의원 비중 없는 의원인데 예. 너무 지금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 예. 급정리합시다. 자,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 본론. 네. 박근혜 대통령.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저는 좀 이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을 협조자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줄 예상했다면 그거를 검찰에 그렇게 내보내서 진술하게 그냥 뒀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뭐 위조하는 거를 국정원이 시켰다고 하는데 위조하는 거 단돈 뭐 한 5만 원만 주면 어디 가서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들게 협조자 시켜서 돈 뭐 1,00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든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치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 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애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공 정예 요원은 한직으로 비켜서 있고 그들을 이을 인재마저 키우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은 한계에 부딪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출구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네. 이 그 출구 통찰을 전략이 오늘 뭐예요? 출구 전략을 말하기 전에 네. 우리가 또 팩트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예. 단어는 3개입니다. 외사 판공실. 외사 판공실. 네. 예. 중국말로 와이스 판공스. 외사 판공실. 외사 판공실. 예. 두 번째 예. 압수구색. 압수구색. 세 번째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제가 오늘 말할 것은 이 단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외사 판공실부터 시작해보죠. 압수수색은 압수수색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따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좀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예. 또 있어? 이 얘기를 예. 내일 김어준의 KFC에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KFC는 내일 안 들어도 좋겠어요. 아, 예. 국민 TV를 들으면 돼요. KFC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아니, 김어준 총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왜 이래 디스를 하다 세게 해? 아니야, 진짜 그래. 예.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왜 그렇게 KFC로 했지, 근데? 코리아 펑션 커미티 아니에요? 아, 그 양반 전에도 뉴욕 타임스도 보면은 뭐 그렇게 해외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 양반이. 아, 그렇구나. 예. 그래, 왜? 청바지도 그럼 블루 진을 입나? 블루진? 예. 블루도 영어고 진도 영어. 예. 아닌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새끈했어. 그러면 예. 외사 판공실. 외사 판공실 네.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지금 중국 대사관이 네. 세 건이 위조됐다. 음. 쌍거 원지엔 외조. 이게 세 건의 문건이 외조됐다.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국말로 예, 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통 중국어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하는 중국어예요. 중국인이 꽝- 이거 들으면 꽝뚱어예요? 알아듣습니까? 꽝뚱어야? 근데 제 발음은 정확해요. 근데 성조는 무시. 네, 성적 무시. 네, 성조 무시. 괜찮아, 외국인은 성적 무시해도 돼. 사성할 줄 알면 중국 사람이지, 그게. 我发音比较正确的. 나의 발음은 비교적 이게 정확하다. 중국인이 이걸 들으면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对话可能. 대화 가능. 하여튼 对话可能. 네, 하여튼 너무 옆으로 많이 가지 말고. 외사 판공실. 외사 판공실. 뭐냐면 세 건이 문건이 위조됐다. 위조됐다. 근데 뭐 사실 확인서가 어떻고 출입경 기록서가 어떻고 뭐 복잡하잖아요. 예. 이걸 심플하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중국은요 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페이퍼 정치를 합니다. 그렇죠. 페이퍼 정치. 우리보다 더 하대. 우리는 구두 약속, 예. 구두 명령, 구두 계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다 페이퍼로 합니다. 다 종이로 근거를 남긴다. 종이로 근거를 남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위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중국은 많은 계란까지 위조하잖아요. 중국 달걀도 위조하잖아. 자동차까지 위조한다. 자동차까지 위조하고. 자동차 위조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 달걀을 위조한다니까, 그렇죠. 먹는 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중국의 정식 기관, 정부 기관에서 문서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서조차 중간에 1시간 후에 누가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모든 관청은 부속실로 외사 판공실을 둡니다. 중국 그 관청에서 발행한 문서가 틀림이 없다. 정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포구청이 있고 마포구청 외사 판공실이 있는 거예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진짜임을 보증하는 뭔가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외사 판공실의 책임자의 도장이 찍힌 것만 중국의 정식 문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것도 위조하면 어떡해. 작아야. 작아. 그래서 네. 만약에 중국의 그 문건 3건이 네. 정식 문건이라면 화룡시 공안국, 허롱스 공안지, 정스 원지엔. 화룡시 공안국의 승조도 들어갔다 보니까. 예, 정식 문건이라면 예. 와이스 판공스, 외사 판공실. 외사 판공실 도장이 있어야 돼. 그 도장이 찍힌 것만 네.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보고 거기에 유모 여자 영사예요. 이 문건이 맞다. 그걸 보고 고사, 성어, 사자로 영사 확인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영사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여자 영사예요. 유모 영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사가 뭘 보고 찍냐? 외사 판공실 거쳐 왔느냐? 이 도장이 있느냐를 보고 이건 중국 정식 문건이 맞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영사 확인이라고 합니다. 예. 세 건은 이 외사 판공실을 거치지 않았어요. 예. 영사 확인은? 그러니까 할 기회가 없었죠. 외사 판공실을 거쳐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아예 오지도 않았어. 예. 영사 확인을 해달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사 확인도 없구만.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 오지 않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법무부에서 예. 외교부의 정식 루트를 통해서 받은 공식 문건이다. 예. 라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구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근데 여기서 사서 확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서 확인? 네, 사서 확인. 사서 확인이라는 건 뭐냐? 영사 확인은 공식 문건이에요. 중국 공식 정부 문건 이런 건데 예. 사서 문건은 개인 사자야. 개인 문서 확인이야. 예. 이건 뭐냐면 이모 영사가 예. 사실 확인서를 쓰고 예. 밑에다가 이인철 인 그걸 갖다가 사서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인철 영사 이거 당신 필체가 맞아. 예. 라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을 사서 확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외교부에서 처음에 외통위에 나와서 줄기차게 조백상 총영사나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예요? 개인 문서입니다. 개인 문서입니다. 개인 문서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 개인 문서 확인을 받았다는 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서영석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인 사인했어요. 그리고 앞에 무슨 내용이 많아.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건 또 아니야. 아, 서영석이 사인한 게 맞다. 네. 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게 사서 확인이에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명을 확인해 주는 거구만. 그렇죠. 시그너처. 서명. 그 필체가 서영석 당신이 맞아. 당신이 의뢰했는데 당신 필체가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영석이 갖고 온 다른 내용들은 알 바 없어 나는. 그건 네가 알아서 증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사 판공실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영사 확인을 할 이유가 없었다. 네. 문건이 오지 않았다. 그게 사기다,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외교부의 공식 루트를 거쳐온 공식 문서이다. 네. 라고 검찰 발표가 거짓말이다. 네. 그러면 왜 외교부를 정식으로 거쳐서 온 공식 문서라고 했을까? 그러면 공신력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재판에서 유우성이 간첩 맞다. 그렇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옛날에 김대중 내란 사건도 예. 영사 확인이 있었다. 네. 하고서 영사 확인을 들이댔어요. 그 영사 확인이 바로 그 이인철인가 하는 사람이 확인해 줬다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서 확인. 사서 확인. 네. 이인철이 필체임은 확실하다. 그렇죠. 내용은 뭐 저도 중국에서 모르지만. 온 문건이 아니고 네. 그걸 가지고 너무 얄팍한 아주 작은 하나의 100%로 치면 0.001%밖에 안 되는 팩트 가지고 전체 100%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 과장을 주장을 했죠. 그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는 영사 확인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가 형을 살리는데 성공을 했지만 네. 이제 이 시대는 안 통하겠구만 한마디로. 근데 이 외사 판공실이 있다. 네. 아, 이런 것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제가 조사단이잖아요. 진상조사단. 네. 그래서 중국 주재하고 있는 서장총 영사관을 갔어요. 네. 질의를 했어요. 근데 영사 확인을 하는 유모 여자 형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모 영사도 있었고, 내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영사는 솔직한 성격이고 진솔한 사람 같더라고. 표정이요. 네. 어쩔 줄 몰라 해. 그래서 전국을 찔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 어쩌면 동료일 수 있는 국정원 그 직원 영사가 피해를 보고. 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막 거지. 울려고 그러더라고. 아. 나는 당황해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예. 많은 진실을 나는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사 판공실이 중요한 팩트구나 이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외사판공실 다 거친 거죠. 거친 거예요? 네.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외사판공 중국에 있는 문서는 네. 떼어줄 때 네. 다 외사 판공실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우리 검사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을 리 만무하지 않을까. 알면서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추론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정에 조금이라도 밝은 사람이라면 네. 중국의 모든 문서는 하도 위조가 많으니까 반드시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치고 그렇죠. 그 도장이 찍힌 것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을 수도 있지 그건. 외사 판공실은. 몰랐을 수도 있다. 제가 그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럼 변호인들의 그 서류에는 외사판공실 도장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공식 문서는 그것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 부속 기관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외사 판공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 입수한 것은 있고. 근데 변호인이 입수한 것이 그 외사 판공실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럴 것이다. 네.
눈으로 보진 않았고. 네, 하여튼 뭐 그거는 하여튼. 근데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서 눈으로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반쯤은 위조하는 거야. 훌륭하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본 건 안 보았다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외사판공실은 일단 됐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허룽시 공항국 예를 들어 주임한테 물어보는 거야. 주런, 요 원티. 나 질문이 하나 있다. 주임님, 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것은 원지엔, 저거 원지엔. 이 문건이 허룽스 공항지 정식으로 발급했냐? 발급했냐? 이건 뭐냐면 발급은 파게이야. 그 은퇴리 바람으로. 파게이라. 이상하지 말고 좀.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다. 부스. 아니다. 내 발음이 좀 비슷하다. 부스. 점프. 웨이자오. 전부 위조됐다. 점프 웨이자오. 근데 왜 그러냐? 외사 판공실을 거치지 않았어. 그리고 의뢰를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받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위조됐다 하는 것은 이걸로 정리하자고요. 외사 판공실을 거치지 않았다. 다 위조했다. 1번 외사 판공실 이제 도장꽝. 홍익표 의원 저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국민 TV에서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그 전화하면 저 떨려요. 진동이라서. 예. 야, 이 방송 도중에 말이야 전화를 받고 계속 지금 떨려가지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엉덩이가 계속 떨려가지고 봐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저는 탁상 이론과 탁상 행정이 아니에요. 탁상 의정 활동이 아니야. 현장에 가서 현장 취재, 현장 조사를 해.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 끝났어요 지금 질문이. 두 번째. 그다음에 압수구색. 국정원을 직접 갔죠. 국정원을 현장 방문을 한 거야. 근데 아니 압수수색할 때 아니지. 압수수색이 아니라 지금 압수구색. 압수수색한 다음 날이야. 다음 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외통위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거쳐서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베르겐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박근혜 대통령 유감 표명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유감 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감 표명이 갖고 올 사건의 진행은 유감 표명에 대한 유감스러운 생각은 없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야 될 1순위가 정청래 의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몰래 해외여행 중이었어. 해외 출장 중이었어. 몰래. 하여튼 왜? 왜냐면 해외 출장인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트위터를 안 쓰고 갔지. 그래서 몰래. 그래서 몰래지. 솔직히 담대한 성격이잖아요. 보통 모든 것을 공개하는데 이건 공개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간 거야. 사실상.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그래서 그랬는데 기자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안 받았지. 로밍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이게 심각한 거야. 계속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했지. 야, 오전 중에 전화 몇 통 왔냐? 그랬더니 의원님 죽겠어요. 40통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넘어서 정청래 해외 출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올 것 같다. 순간 정확한 판단한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놀러 간 건 아니라며. 아니죠. 급거 귀국. 제가 그 노르웨이 71년생 국회의원인데 환경부 장관도 하고 노동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장성택 최영이라든가 북한 핵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다 얘기했지. 그러면서 나는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북한과 우리가 헤어져 있는 시간은 순간이고 찰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당신 설령 비난을 원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팩트대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통일해야 된다.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정치인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처음 듣는데요. 근데 참 꼴통 국회의원들만 만났구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 활동이 있었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귀국. 급거 귀국. 그래서 생각한 후에
2시간 만에 비행기 탔어요. 어디 있어? 베르겐? 아니, 베르겐에서. 베르겐에서? 네. 베르겐에서 탔는데 오는 게 없어요. 인천공항까지. 그럼, 그게 어디로 갔냐? 베르겐에서 그 어디지? 스톡홀름. 스톡홀름으로 갔어. 스톡홀름에서 그 어디지? 그 있잖아. 헝가리 옆에 있는 체코. 수도 프라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프라그. 베르겐, 그다음 스톡홀름, 프라하를 거쳐서 한국으로 인천까지 오는 거야. 네. 근데 이런 경유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군데를 거쳐서 제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기다려야죠. 하루 이상 걸렸겠네. 아, 그래서 다행히 비행기 표가 2시간 상관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베르겐에서 베르겐, 스톡홀름, 프라하, 인천. 그래서 짐도 베르겐에서 인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기다렸다 오면 된다는 거야. 예. 그렇지. 짐은 이제 알아서 움직여줘. 움직여준대요. 그래서 인천까지 왔지. 근데 짐이 중간에 행방불명이 됐어. 나는 행방불명이 안 됐는데 짐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렇지만 짐이 중요하냐. 네. 내가 온 게 중요하지. 그 짐은 이틀 후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왔다 왔어. 이거지. 그래서 압수구색.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네. 왔어요. 예. 12시 반에 도착을 했어. 인천공항에. 예. 오기 전날 신경민 의원한테 전화했지. 내가 급급 귀국하겠다. 그래서 내가 낮에 12시 반에 도착하니 3시에 국정원 앞 주차장에서 다 모여라. 정보위원들. 국정원 특위위원들. 국정원 특위위원들. 그래서 내가 인천공항에 12시 반당 내리고 바로 논스톱으로 국정원에 갔죠. 가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리고 사과문도 발표하고 대통령 유감 표명하는데 너무 이상해.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출구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일단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면 남자준 옷부터 벗겨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거지. 처음으로 질문할 걸 A4 용지 하나 다 적어갔어. 15개를. 귀국하자마자. 비행기 안에 작성했어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로 됐는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저기 무슨 신문지만 잔뜩 집어넣고 그렇지. 박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그런 헐리우드 처음부터 예. 대공수국장님 압수수색 정확하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곽을 때리는 수법을 그렇지. 써야지. 그래서 그걸 안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국정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위조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전면 부인합니다. 지금도 위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따졌어요, 제가. 따지다가. 근데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했더니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어요. 어머, 큰일 났네. 실언.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핵심적으로 압수수색해야 될 곳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네. 그래서 대공수사국장실 안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 근데 본인이 이제 실수한 거지. 그렇지. 근데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다른 거 막 물어보다 또 물어봤어. 뭐라고요? 또 왜 그래?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구색이다. 압수구색. 압수구색만 갖췄을 구색만 뿐이다. 죽이다.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를 보세요. 예. 국정원이 사과를 해. 일요일 아침 9시에.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다음날 유감 표명을 해. 그리고 검찰이 압수구색을 해. 구색 그리고 맞추기. 정청래가 들이닥쳐. 그 다음날. 네, 그래서 압수구색 맞추기라는 것을 제가 알아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사과문 발표, 대통령 유감 표명, 검찰의 압수수색 1년에 2박 3일 동안 할까? 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점에 그러면 디테일이 있고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김 사장이든 아니 이모 형사든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형사법상 모해 뭐지? 그 사문서 위조. 그런 거 하잖아요. 자, 근데 국가보안법 12조는 간첩죄는 7년 이상 사형까지예요. 7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렇죠. 근데 간첩 증거조작죄도 똑같아요. 7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야. 그러니까 7년 이하는 징역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보안법상 네. 그 날조죄는 네. 그 날조의 대상이 된 범죄와 네. 동일한 형을 처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유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간첩죄이기 때문에 간첩죄는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 자, 바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첩 증거 조작죄는 뭘 입증해야 되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사전에 위조됐다는 걸 알았다. 사전에 위조를 기획했다. 사전에 알고 했다. 사전 인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위조됐다고 그러고 중국 대사관도 위조됐다고 했는데 국정원 핵심 간부들은 위조됐다고 안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몰랐다. 우리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가보안법상 증거 조작죄를 피하려고 하는 목표거든요. 자, 그러려면 검찰도 그걸 입증하려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강제잖아요. 쳐들어가서 막 문건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앉아가지고 우리 필요한 서류 갖고 오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 인지했다는 부분을 입증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압수구색이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그럼 어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비실 압수수색했나? 그러니까 대공수사팀에서 지금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아니 왜 거기를 안 가고? 그러면 대공수사실은 갔어. 근데 대공수사국장실을 안 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대공수사국장실을 물어봤어요. 근데 안 왔대. 국장실 안 했다고 근데 대공수사실을 나는 안 물어봤어. 이유는 보세요. 국정원장, 2차장,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팀장, 주수사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의 허브가 어디냐? 지시와 보고가 모였다 흩어졌다 한 데가 어디냐? 대공수사국장실이에요. 국장실이지. 거기를 안 들어갔으면요. 딴 데 들어가나 마나 의미가 그렇지.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공수사국장실은 뭐냐?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걸리 가야 되거든. 옛날 정행근이가 했던 게 바로 대공수사국장이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압수구색을 맞춘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출구 전략이다. 중국어는 추커우 짠뉘. 자,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이라 하면 그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그 양반이 사문서 위조한 걸로 대충 그러니까 사건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국정원의 주수사 라인 원장, 차장, 국장, 수사팀장, 주수사관 여기는 보호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협력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단순 전달해준 이모 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국정원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과문도 국정원이 썼을까? 저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써요? 국정원 이외에 더 힘센 기관의 기획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국정원보다 더 센 데라면 딱 홍대밖에 없지. 하여튼. 그건 얘기하지 말자고. 왜냐면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은 강한 의심이야.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 그것도 반쯤은 위조야.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초과대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절대 한 적이 없어.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의 외사 판공실 압수구색 출구 전략 이제 해명이 다 됐죠. 깔끔합니다. 이제 전 바빠서 갈게요. 아니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아니 내일 KFC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아쉬울 때 가라고. 우리는 뽕을 다 뽑고 나가야 합니다. 못 가. 아직 15분 남았어. 15분 남았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다. 저거 합시다. 아니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니 이해가 다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러면은 진짜 갔지. 저 하나만 더.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오케이. 제가 오늘 말한 사자성어 준이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외사 판공실
5장가? 아니, 또. 출구 전략. 예. 압수 구색. 예. 철저 수사. 이건 아니지 지금. 내가 나는 중요한 거 얘기해줬어. 뭐? 그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면은 그 날조죄 대상이 된 범죄와 동일한 행을 처한다고 내가 설명해줬잖아. 그건 뭐냐면 동대동의 원칙이죠. 5대5의 원칙. 정확하게 지분을 나눠 갖는 거네. 그걸로 만약에 하려면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걸린 인간들, 국정원에 있는 요원들은 네.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강제 압수수색이잖아요. 예. 근데 강제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평안 압수구색이었지. 평안한 거지. 평안한 거야. 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제? 자, 그럼 저 의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뭐 대충 출구 전략 많이 내서 그렇게 네. 돌파하면 출구 전략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네. 보너스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몰라 이것도 다. 근데 유우성 씨는요.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 천운. 자, 국정원에서 그럼 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간첩도 아닌데. 예. 근데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인 거 아니야? 허투루 본 게 있어. 잘못 생각한 거야. 유우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대한민국 이중 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유우성의 아버지, 동생, 유가려 이런 사람들이 서류를 띨 수 있었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띄듯이. 아, 그 출입경 기록 같은 거? 그런 거 다 띨 수 있었어요. 여기는 위조했지만 정식으로 뗄 수가 있었어. 그리고 변호사한테 갖다 준 거야. 그걸 간과한 거야. 예. 근데 만약에 유우성 씨가 중국 국적이 아니었다. 그냥 북한 주민이었다. 그러면요. 위조 사건이 이게 벌어지지도 않아. 그냥 간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우성 씨가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중국 국적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야, 국정원이. 그게 이제 중국 국적인데 태어나기도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자라고 북한에서 공부했고 북한에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당신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왜 중국 국적을 왜 안 버렸느냐라고 물었더니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안 버렸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옛날 우리나라 50년, 60년대에 미국 왔다 갔다 잘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간과했고. 근데 저도 있잖아요. 출, 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도 유혹을 느꼈을 것 같아. 그 고치는 거? 그렇지. 가운데 있는 입을 출만 고치면 딱 떨어져. 그렇지. 아구가 딱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출, 입이 된 게 국정원의 불행의 씨앗이야. 그게 뭐 컴퓨터 오류라며? 네, 그거 보고 이제 뭐냐면 이것도 내가 매사 시스템이라고 그래. 매사 시스템. 매사. 매화 매자예요. 매화. 그냥 고유 이름이야.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의 옛날에 이지원 이런 것처럼. 매사 시스템의 오류였어.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그 유성 씨가 들어왔던 그때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왔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입으로 돼 있어. 네. 그러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러니까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결정적인 게. 유성 씨 그럼 여권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렇게 입으로 나. 여권은 도장 찍는 거잖아.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그렇지. 입밖에 없어요. 이거를 유성 씨가 갖고 있다는 것을 또 국정원이 간과한 거야. 몰랐던 거야. 그래서 기록은 컴퓨터 오류로 출입 돼 있지만은 여권에는 출입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렇지. 아구가 맞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업계에서 전문 용어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뭐 유흥업소 총사원도 아니고 왜 갑자기 국회의원 날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아니 그래야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쾌이즘 얘기했잖아요. 육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오케이죠. 그래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은 명쾌하게 정리해야 돼. 그 의원님. 그렇다면은 지금 출구 전략대로 할 것이고 어떻게든 뭐 대충 유야 무야 사람들이 잊혀질 때까지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수사를 미궁 속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국정원은 이 혐의를 벗으려 할 텐데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저 보너스 얘기하다가 진짜 얘기할 게 빠졌는데 자 근데 요즘 언론의 보도를 다 보세요. 언론은요 일종의 하이에나성이 있어요. 하이에나. 그렇죠.
뭐 그렇지. 조중동 보세요. 입장 바꿨어요. 국정원 니네들 말만 믿고 니네들 지금까지 옹호해줬는데 이렇게 뽀록 날 정도로 하면 어떡해. 그렇게 솜씨가 없느냐. 열받아. 네. 그래서 국정원을 지금 까기 시작했어요. 네. 조중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보면은 유성이 간첩인 건 맞다. 아, 근데 그것도 근거 없어.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 아니,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일종의 특종 경쟁이 벌어졌어요. 언론에서. 예. 보수진 진부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 언론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1차장, 2차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 그리고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딱 링크를 걸어서 트위터를 날렸어요,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최종 종착지는 원장 아닙니까? 에이, 뭐, 최종 종착지는 원장이야. 저기, 얘기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사전 인지야. 그러면서 그런 답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쏟아내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사전에 인지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불만 있다. 네. 검찰 수사 1차장, 2차장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남재준 원장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게 아니라 간접 시사하고 있다. 1차장, 2차장까지 가면 남재준까지 난리야. 당연하죠. 그래서 1차장, 2차장에 예를 들어서 사법 처리가 된다. 근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렇게 황무할 수는 없어. 안 되잖아. 이 남재준이 만약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은 난 바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또 축구 그렇게. 경기 있잖아요. 후반전. 30분 이후에 소나기 골이 쏟아졌어. 3골, 4골, 5골 막 들어가. 그러면 7골도 들어갈 수 있고 8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 힘이 다 풀리고. 그래서 1차장, 2차장까지 사법 처리가 된다. 그러면 남재준 원장이 다리도 풀려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그것은 뭐 검찰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 지금 언론의 특정 경쟁이 오히려 좀 더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민주당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제발 좀 정청래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정청래 의원이야. 정보위 간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참 겸손해야지. 죄송합니다. 예. 삼더이즘을 잠깐 잊어가지고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공개 방송. 3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용인시 초인구 보기원삼로 1526 카페 호미에서 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낙곱살은 격주 화요일 낮 4시 반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려서 광고를 안 했어, 이게. 오늘부터 또 광고 있어요? 또 있어. 광고 일단 먼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30초밖에 안 돼. 네,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차넷. 여러분, 중고차 살 때 어떻게 파세요? 아는 사람 소개로 몇 군데 조금 알아보고 차 그냥 넘기셨죠? 과연 믿을 수 있고 합당한 가격인지 잘 모르시겠죠?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전국 400여 명의 매입 전문 딜러들의 경매 방식 경쟁으로 가장 비싸게 여러분의 차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하는군요.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니까 급하게 차를 판매하실 분이나 제값 받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8249, 1688-8249번이고요. 검색창에 차넷을 검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국정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차 팔 때 차를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입니다. 차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최재천 의원 목소리. 예, 최재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입니다. 차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JP로 가겠습니다. JP. 안녕하세요, JP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예. 국민TV도 성공을 좀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종편들 지금 날뛰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국민TV, 국민라디오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 김영민 PD에게 예. 결의와 각오를 다짓는 정신을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육지가 예. 멀어진다고 예. 두려워한다면 예.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예. 바다를 육지로 생각하고 예.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라.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귀중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 한 것 같은데. 바다가 육지라면. 하여튼 성공을 자,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외사판공실, 네. 압수구색, 네. 출구 전략. 하여튼 김어준 KFC는요. 네. 2회는 망했어. 이제 예. 안 들어. 안 예. 들어도 돼. 예. 내가 가서 똑같은 말 할 거니까. 지난주에 김용민의 남부로 김용민 변호사를 부르더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엔 또 김용민 부른데, 예. 계양신문 김용민 화백.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 좀 더, 명쾌한 오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해설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